푸른 들녘 사이로 야트막하게 지붕을 내린 한국의 전통 가옥 한옥. 수천 년을 이어 우리네 삶과 이야기가 겹겹이 배어있는 한옥은 한국의 문화를 아우르는 집결체다. 유구한 세월 속에 한국인의 삶을 담아온 전통 건축물은 웅장한 위엄을 자랑하며 직선으로 뻗어있는 서양의 건축물들과 달리 꾸밈없이 소박하다. 모나지 않게 둥근 그 자태는 한국인의 무엇과 닿아 있을까? 양옥 사이로 한옥집들이 자리 잡은 서울 성북구. 좁은 골목을 따라 만나는 이 아담한 한옥집의 주인은 파란 눈의 외국인이다.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정겨운 옛 풍경이 배어있는 이 집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온 피터 바톨로무 씨. 그가 한옥의 멋에 반한 이유는 곡선해주는 편안함이었다.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 와서 진짜 옛날 찰진 한옥 보면은 다 느껴요. 이쁘다, 부드럽다. 뭐랄까 손님 오는 사람이 들어오기 환영하게 한 안녹한 분위기. 우리 지붕 여기서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지붕 맨 위에 용마루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꼭대기. 근데 각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쌀쌀하게만 각도 있고 좌우 내릴 마루이라고 해요. 짧은 거. 그리고 맨 끝에 석가래 바로 위에 키와 맨 끝변에 조금 더 깊다한 각도가 있고 순 예술이야. 순 미술이라. 보는 이에게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안겨주는 한옥의 곡선. 휘어져 길게 누워있는 지붕선은 우리 땅 어디서나 조화를 이룬다. 얕은 산과 구릉이 펼쳐진 한국의 자연환경 아래 모나지 않게 고개를 내민 초가지붕. 논밭을 이어 구불구불 굽이치는 기와지붕의 물결들은 일찍이 조선을 방문한 독일 선교사의 눈에도 독창적인 미로 비춰지는데 조선 미술사를 저술한 독일인 신부는 한국의 곡선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곡선미가 있다. 딱딱한 일본의 직선이나 과도하게 휘어진 중국 곡선과 달리 한국의 곡선에는 자연을 닮은 듯한 조화로운 멋이 묻어난다. 자연을 닮은 듯한 한국의 유려한 곡선은 과연 어떤 건축 미학으로 이어져 온 것일까? 빌딩 숲 사이 그 위엄을 드러내는 조선의 정궁 경복궁.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지붕의 곡선은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Something that amazed me was that the ceiling finish with the curve. Kind of the rooftop, and I really like how it's against the mountains. I really like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It fits really beautifully and naturally into the landscape, I think. Maybe the arch, everything is very straight, and so there is no curve in France. We have very only straight lines. 경복궁 근정전의 처마 곡선은 가라앉았다가 이내 힘차게 솟아오르고 보는 위치에 따라 색다른 반전을 선사하며 흥겹게 너울댄다. 육중한 기와지붕이 상쾌하게 날아올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네 처마를 길게 빼내어 그 귀퉁이에 부채살 모양으로 석가래를 배치한 것에 있다. 부채를 하나씩 품어 안아 선자연이라 불리는 이 기법이야말로 한국 건축의 곡선미를 푸는 열쇠다. 장인의 뛰어난 안목과 예술혼에 의해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선자연 기법. 무형문화재 제74호 신흥수 대목장은 20여 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경복궁 복원 과정을 지휘하며 조선 건축 기술의 정수를 담은 저서를 기록했는데 곡선 미학은 선조들의 손끝 감각이 빚어낸 지혜로움이었다. 정전의 그 추녀선의 곡선이라는 건 정말 그 대단히 잘 되는 거죠. 그 많은 선을 찾아낸다는 것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정확한 그런 2차원의 그 선을 만들려면은 그 정확한 수치가 미리 설계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도편수들만의 서로가 틀리지만은 우선적으로 그 추녀선을 그 집에 따라서 그런 근정자 같으면은 이 추녀를 고고를 얼마를 둬야겠다는 걸 미리 도편수 머리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그런 나무를 구해야 돼요. 입체적인 처마의 곡선은 석가래의 궤적에 따라 만들어진다. 수많은 석가래들의 각도를 달리하여 중간부터 배열하는 정교함은 물론 네 모퉁이에서 부채살 펴듯이 석가래를 걸어 처마 끝을 들어 올려야만 날렵한 곡선이 완성되는데 섬세한 손 감각이 없으면 결코 구현해내기 어렵다. 또한 길게 올린 처마선은 우리 눈의 착시 현상을 막아 자칫 아래로 처져 보일 수 있는 지붕선을 바로 잡아주는 효과까지 고려한 것이라니 그 지혜로움이 놀랍다. 이러한 곡선은 모서리 끝만을 과장되게 들어올린 중국의 지붕과도 구분되고 석가래를 일렬로 배치해 직선 형태를 띠는 일본의 지붕과도 차별되는데 한국의 독창적인 건축 기법으로 발달한 선자연으로 인해 우리의 지붕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부드러움을 띠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빼낸 처마선은 멋은 물론이고 빗물이 잘 흐르게 하는 실용 기능까지 고려된 것인데 처마 끝을 떠받치는 추녀와 석가래에는 휘어진 나무만을 사용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다. 고든나무 시원들이죠. 힘을 못 받지. 흰나무를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석가래 쉰나무를. 그 선자연 같은 거는 또 올라가니까 그 쉰나무를 가지고 고든나무를 가지면은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이 휜 걸 찾아야 된다고. 한국 건축물의 추녀와 석가래의 경우 지붕에 하중을 떠받치기 위해 고든나무 대신 휘어진 소나무를 다듬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목조 건물의 오랜 생명력을 이어온 조상들의 슬기로움이다. 휘어진 그 추녀를 써야지만 이게 하중을 튼튼하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면은 석가래라고 하는 거나 추녀나 다 같은 원리인데 이 기둥이 이렇게 이제 받치고 있고 이만큼 이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빠져나오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여기에 그 무거운 지붕이 걸리면 이게 그 한쪽만 지지가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지게 돼요. 이렇게 자꾸 처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목재라도 처지는 걸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목재는 결국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였던 것이 목재가 됐기 때문에 이 무게가 걸리면 항상 이렇게 이제 처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려있는, 이렇게 휘어져서 들려있는 이 목재를 쓰면 이 처지더라도 어느 정도 그걸 안정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한국의 소나무는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휘어서 자라는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무리하게 이제 휘어진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목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휘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진 이 집이다. 우리 땅, 우리 산 어느 곳에서나 휘어져 구불구불 자라나는 소나무.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우리 땅의 목재를 활용해 수천 년을 굽이쳐온 독자적인 건축 기법을 만들어낸 옛 선조들이었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 건축의 곡선은 자연스레 주변의 산세를 담는다. 근정전의 지붕선은 백악산과 인왕산의 능선을 품어 안아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듯 이어지고 근정전 아래 각각의 전각들이 중첩되어 만들어낸 지붕선들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산을 이룬다. 자연의 뜻을 따르려 했던 한국의 곡선. 백악산이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향로를 배치해 마치 산을 우러르는 느낌을 자아낸 데에도 겸양된 옛 선조들의 마음이 배어 있는 게 아닐까.